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기간에 700억 원 규모로 최대 60%까지 할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추석을 앞두고 항상 명절 주요 품목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특히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추석 물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농산물의 경우에 정부 지원 할인 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폭이 최대 40%에서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예. 김하고 명태, 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가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확대가 되고요. 또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이 민생 선물 세트 를 마련합니다. 네. 전국 하나로 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서 이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요. 수요가 높은 사과와 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서 최대 20% 할인해서 10만 세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할인에 더해서 이 추석 성수품의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서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가량 공급합니다. 올해 특히 가격이 급등했었던 이제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이제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리고요. 네. 양파, 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서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또 늘리고 감자는 계약 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이제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 가격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또 수산품의 경우에는 이 비축 수산물 12,000톤 가량을 이제 시장에 푼다고 밝혔는데요. 비축 수산물 같은 경우는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인데요.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동태포와 굴비 등 이제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해서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성수품 가격 현황도 매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이제 물가안전 태스크포스를 이제 통해서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제 아울러서 추석 기간 이제 성수품 선물 세트 이제 가격 조사 공개 등으로 어떤 합리적 소비를 좀 더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이제 추석 맞이 할인 행사 계획 같은 경우는 정부 SNS에 올라가고요. 정부 관계자는 이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자 축제 먹거리 정보도 공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가 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 장 가량을 배포를 하고요.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이제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부터 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를 하고요. 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민생 안정 대책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원전 사업 발주한 체코 특사 한국 방문. 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던 미국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수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이 체코 당국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 팀 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 특사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체코 총리의 특사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 주요 기관 방문 등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네네. 체코 측은 양국 간 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우리나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고요.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체코의 전방위적인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 체코 원전을 수주를 지원했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프랑스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함께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직전에 산업부 장관을 이제 체코에 급파했어요. 원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담은 친서를 총리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 제안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 플랜인 인공지능, AI, 자율 제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산업협력 말고 원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가겠죠. 맞습니다. 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항의하는 어떤 가운데 성사된 이 체코 특사의 방안이란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체코 측이 우리나라와 체코 산업협력 강화에 이번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종 원전 계약 협상에 이게 긍정적인 진전으로 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팀 코리아 같은 경우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이제 확보한 상태인데요. 체코 발주사와 이제 한수원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가격 등 세부 협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지적 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는 이제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정식 계약 전까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달 초에 한수원 사장이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협상하는 등 양 기업 간 어떤 한 국가 간 소통도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직접 재산권이 분쟁과 이제 공식 항의 등이 이 협상 국면에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술적 행동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같은 웨스팅하우스의 행보와 체코 정부의 대응, 미국 정부의 반응 등 상황을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원전 수출 지원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수출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 수출 붐을 띄우기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성장 펀드와 1,500억 원의 어떤 원전 생태계 융자를 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원전 연구 개발에 4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하고요. 네.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도 114억 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체코 특사의 방한 소식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출산율 제고 이민자 확대 시 성장률 높일 수 있어 주장. 이 전경련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경제인협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화제라고요. 맞습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로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제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에서 이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가 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이제 관련 정책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한경협이 추정한 이제 2070년까지의 5년에서 10년 단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인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이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3% 수준인데 이게 2041년부터 2050년에는 0.7%까지 낮아지다가 2061년부터 2070년에는 마이너스 0.1%로 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한경협은 이제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어떤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고요. 네, 그럼 노동력을 공급하는 네. 것만으로 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경협은 이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나리오 1을 보면 이 합계 출산율만 0.72 수준에서 2070년 1.6으로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고요. 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에 더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4.8%에서 2070년에 80%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1, 2에서 나아가서 2070년까지 이민자가 연간 15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을 또 가정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은 이제 누적 이민자가 2030년 105만 명, 2060년에는 이제 555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시나리오 1을 보면 이 연평균 성장률이 기준 전망치보다 2041년부터 2070년 사이에 10년 단위로 0.1%에서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이 내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부터 이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2026년에서 2030년 0.2%포인트, 2041년에서 2050년 0.5%포인트, 2061년부터 2070년 0.6%포인트 등의 어떤 성장률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 참가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민자를 추가로 받는 시나리오 3에 보면 이 연평균 성장률이 이 전망치보다 0.4%에서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시나리오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을 했고요. 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뭐 출생률을 높이는 네.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뭐 두 가지 문제다 말로만 해서 그렇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경협은 이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이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들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강화와 노동 시장의 어떤 이중 구조 완화 등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적인 어떤 기업 문화 확산과 나아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고령자, 청년층에 대한 어떤 지역 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민자 확대를 통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요건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